자, 파이널 문제 4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요. 1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고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문제를 만들 때 이 문장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행이란 말만 딱 표시하시면 돼요. 대행.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소방안전관리를 좀 맡기려고 하는데, 그럼 대행이 가능한 경우가 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대행이 가능한 경우. 첫 번째,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3번, 4번이거든요. 이 중에 뭐가 가능하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면적을 보시면 돼요. 면적을 보는데 25,000제곱미터냐 12,000제곱미터냐 이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5,0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애는 무조건 그 대행을 못 줍니다. 기준이 15,00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건 대행을 못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25,000제곱미터니까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3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대행이. 그러면 이제 12,000제곱미터인데 대행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 11층이잖아요. 11층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아닌가요? 층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15,000제곱미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 조건을 넘어가는 거는 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설을 해드린 건데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면적부터 보세요. 면적이 15,000제곱미터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런데 딱 봤더니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층수 기준은 그냥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대행을 줄 수 있는 여부에 관한 걸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거 좀 3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3번. 자, 3번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로 최초로 선임된 경우, 최초로 선임이 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 맞습니다. 이분은. 자,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돼. 맞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은 후, 자, 이겁니다.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으면 그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강습교육 있죠? 그 강습교육을 수료한 날 실무교육을 이수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강습교육을 뭘로 보겠다는 거죠? 실무교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병이 하신 말도 맞습니다. 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선임. 아니죠. 똑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됐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됐건 무조건 1년 이내라고 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니, 기준 자체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다 똑같아요.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받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신 분은 누구냐? 정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야, 너 그거 아니야. 이거 1년 이내야 하고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자, 옳은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일단은 고시원업의 영업장이라고 돼 있죠. 이거 우리가 다중이용업소거든요. 다중이용업소에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특정소방대상물 그랬는데,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2,000제곱미터거든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종합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5,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종합점검 대상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틀렸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 자격의 종류와 무관하게 아니에요. 이 종합점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보통은 이거예요. 소방시설 관리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는 어쨌든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종합점검은. 그래서 그냥 무관하게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요 특급은 반기의 1회입니다. 반기의 1회란 얘기죠. 반기의 1회란 얘기는
연 2회죠.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특급은 이제 이게 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4번은 뭐죠? 4번은 그냥 착한 말이에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설치된 소방시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에 따라 자체 점검의 종류 및 실시하는 시기 등이 다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문장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눈을 바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6번 문제를 보실 건데, 자, 6번을 봤더니 방염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현장 처리 물품이란 말 나오죠? 현장에서 처리하는 물품은 기술원에서 못해요. 이거는 누구한테 넘기느냐? 요거 이제 시도지사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이거 현장에서 처리하는 거 가서 직접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원 직원이 동네방네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동네별로.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주는 거고,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요걸 때 위임을 하냐면 요새 관할 소방서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면 맞거든요. 그러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어떻게 되느냐? 요건 현장 처리가 아니라 그 생산 당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방염 처리를 해야 되는 것만 기술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키워드는 현장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장 처리는 좀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그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야, 니네 동네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거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1, 2, 3번은 다 맞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건축물의 높이는 지하층이 아니라 우리 높이는 뭘로 따져? 지표면이죠.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그 해당 건축물의 어디?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3m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4m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층,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층을 4m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m가 아니라 4m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건축물에 쭉 나오는데 뭐죠?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거는 6분의 1이 아니라 이건 8분의 1입니다. 단수 남기죠. 그래서 8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건축물의 지상층만으로 층수에 산입한다. 지하층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층만으로 층수에 산입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이제 우리가 가연물의 구비 조건인데,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제가 딱 4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 커서 좋은 겁니다. 산소 친화도.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표면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표면적이란 말이 나온다면 얘는 이제 커서 좋은 거. 자, 작아서 좋은 건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열전도율, 열전도도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열전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란 말이 있거든요. 활성화 에너지. 이 4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니까 커서 좋은 거 2가지, 작아서 좋은 거 2가지 있잖아요. 이걸 좀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연성 물질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찾아야 그랬어요. 표면적은 클수록 좋죠. 활성화 에너지, 작은 거 맞아요. 답은 2번이고요. 열전도도, 이게 제일 많이 시험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작을수록 좋은 거고, 염소의 친화력인데요. 염소랑 산소랑 성질이 같아요. 조연성 기체라 그래서 염소나 산소는요, 이게 조연성 기체라고 하거든요. 자, 조연성 기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조자가 도와줄 조자입니다.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 그러니까 불에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은 산소나 염소나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염소와의 친화력이 작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작다? 아니죠. 작다가 아니라 이거는 커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산소 친화도라는 말이 원래 핵심인데, 제가 보니까 이제 문제를 내시는 분이 좀 어렵게 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연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는 산소랑 염소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을 바로 돌려서 이제 10번으로 가시는데, 연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첫 번째, 자, 직접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직접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 발화점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겸 해서.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하다. 인화점이라는 게 뭐예요? 불을 댔을 때 불이 붙는 온도잖아요. 낮을수록 위험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소점은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뭐 대략 10도 정도 높다. 뭐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긴 한데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항상 연소점이 인화점보다는 높아요. 인화점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점보다는 이제 발화점이 더 높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틀린 거 골라라. 3번까지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게 틀렸군요. 제가 이거 잠깐 깜빡 잊고 있어요. 최저 온도입니다. 최저 온도. 제가 정신을 놨네요. 그래서 요게 최저 온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 틀린 거죠. 자, 답은 1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것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정의만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항상 우리가 온도를 따질 땐 최고 온도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최저 온도입니다. 이걸 함정을 봤을 줄 몰랐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점화 에너지를 제거하여도. 자, 이게 중심이에요. 제거하여도라는 말이 나오고 5초 이상 연소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걸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연소점의 키워드입니다. 4번을 이렇게 제가 눈으로 봤는데 이거 다 맞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1번부터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일단 1번이 되는 것이고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입니다. 14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가스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죠. 우리 뭐 이제 앞에 3회에서도 풀어봤던 이제 가스에 관한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 가벼운 기체입니다. 가벼운 기체니까, 가벼운 기체는 공기 중에 누출하면 어떻게 되죠? 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뜬다라고 하는 건데, 뜨니까 당연히 어디에 위치합니까? 그렇죠. 뜬다라고 하는 거고, 가벼운이니까 가벼운 애들은 빨라요. 빠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죠? 그렇죠. 만약에 가스가 유출되면 가스를 사용하는 그 연소기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라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요즘 8m 이내까지만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벼운 애들이니까 빨라요. 그래, 빠르니까 좀 멀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요거죠. 이게 뭐예요? 3이란 숫자 보이시죠? 제가 전회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3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프로판이 되는 거고요. 프로판 기억나세요? 프로판도 프로판이니까 2.1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1.8, 8.4는 부탄입니다. 부탄이죠. 제가 이거 뭐 2 더하기 1은 3 그래가지고 세 글자 이렇게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죠? 프로판이니까 여기도 3이고 이거 더해서도 3이고 뭐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알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까먹지는 않아요. 좀 유치한 방법이라서. 그래서 요건 이제 부탄에 관한 거라서 일단 틀렸습니다. 1번이면 다 틀렸죠. 3번. 액화천연가스를 우리가 LNG라고 하는데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맞습니다. 이거 메탄이에요. CH4는 메탄입니다.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면 무거운이잖아요. 무거운이면 천장면이 아니라 바닥면이죠. 바닥면. 그래서 바닥면을 기준으로 바닥면의 위쪽이니까 상방 얼마입니까? 30cm 이내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14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순함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번에 답은 3번이죠. 자, 15번은 이제 방화구획에 관한 내용인데, 자, 방화구획은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무조건 구하는 기준 면적에 곱하기 3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두 개로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냐면, 5, 10층하고 요게 13, 17층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층 미만. 10층 미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 10층 이하라고 할게요. 이게 뭐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게 제가 항상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할게요. 보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거 10층 이하라고 하겠습니다. 10층부터 10층 아래, 소위 말해가지고 10층 이하. 10층 이하가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11층 이상. 이게 좀 쓰실 것 같아요. 뭐 미만 이상 딱 이게 결정해서. 그럼 이제 10층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층까지는요. 그렇게 뭐 이제 많이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기준이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1000제곱미터.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니까 3 곱하기 3 해준다 그랬죠? 그럼 하나의 방화구역의 면적은 얼마? 3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각 층의 바닥 면적 30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 방화구역의 개수는 1개가 돼야 되죠? 1개. 맞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지금 여기가 뭐가 안 돼 있냐면 뭐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화구조 불연재료는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층 이상의 경우는 이제 200제곱미터냐 아니면 500제곱미터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내화구조나 방화구조 뭐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거 일단 500제곱미터 뺄게요. 이거 빼버리면 이제 2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니까 곱하기 3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00제곱미터마다가 되는 겁니다. 600제곱미터가 하나의 경계구역이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니까 3000제곱미터를 6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13개나 6개가 다 틀렸습니다.
5개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예, 답은 2번만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이냐 500이냐 내화 구조 불련 재료라는 말 안 나와 있으니까 200이 되는 거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되면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잊지 않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가보시면, 16번 문제 보시면요. 16번. 자, 16번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피방방 요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치 명령권자라는 말이 나오죠. 조치 명령권자에 시도지사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시도지사가 이런 거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어떤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거, 이 명령권은 이제 본부장, 소방서장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를 제외하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4번에 관한 내용은 다 옳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 착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17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 셔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여야 된다. 맞습니다. 항상 닫혀있지 않는 경우라도 만약에 화재 발생 시 불꽃, 연기 및 열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거 맞는 얘기죠. 연동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닫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방화 셔터는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 조심해.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했을 때는 완전 폐쇄가 아니라 일부 폐쇄입니다. 일부 폐쇄되는 구조여야 되고요. 만약에 열을 감지하잖아요. 열을 감지하면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 폐쇄되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면 3번 같이 좀 이렇게 꼬아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우리 교재에 있어요. 문장이 거기다 형광펜 이렇게 칠해가지고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방화 셔터는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봤더니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뭐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인데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위, 장, 의, 복, 근이에요. 위장의 복근. 자, 위락시설, 장례시설, 여긴 없지만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그리고 목욕장을 제외한 목욕장은 뭐 별 큰 문제, 목욕장은 원래 자탐설비 설치 안 해요. 그 기준상 우리 소방시설법상 이 목욕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자탐설비를 설치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럼 위장의 복근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600제곱미터입니다. 6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를 설치한다? 여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방법 우리가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 기출문제가 아니라 저기 그거 뭐죠? 우리 핵심 요약 문제 풀어드릴 때 제가 했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의 복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1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1번 문제네요. 21번 5개 소화전 함에 관한 건데 여기 제가 바로 적어드릴게요. 자, 5개 소화전 함인데 일단 무조건 그 5개 소화전과 함 사이의 거리는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5m 이내에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10개 이하라도 기본적으로는 5m 이내에 설치한다는 게 맞습니다. 똑같아 5m 이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가 된다면 11개니까 그대로 11개예요. 제가 외우는 방법인데 11개는 11개다. 11개는 11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31개죠? 31개는 3개마다 1개다. 31.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외우는 거. 5m, 5m, 11, 11, 3 하나, 3 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완벽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는데 덧셈을 틀렸어요. 그건 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덧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5하고 5를 더하면 10, 10하고 11을 더하면 21, 21에 3을 더하니까 24. 답은 2번에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좋아요.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쭉 보시고 이제 우리는 2과목 넘어가겠습니다. 2과목에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27번으로 쭉 넘어가셔가지고, 자, 27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번에.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프리액션 밸브 작동과 관계가 없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밸브 개방 표시 등 점등, 사이렌 경보, 압력 스위치 다 괜찮은데, 방호구역 외부에 방출 표시 등 점등되는 건 요건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 표시 등이니까 요거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4번.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내용만 개요만 알고 계셔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눈을 바로 돌려서 우리는 이제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9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감지기 AB가 작동을 했어요. 감지기 AB가 작동을 해서 감지기 AB가 작동을 해가지고 화재 표시 등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사이렌 정지 스위치가 이제 사이렌을 눌려놨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이렌 음향이 하나도 울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 지금 뭐에 됐습니까? 요게 그 사이렌 정지 스위치가 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 연동 스위치 선택이 정지가 돼 있어요. 그죠? 정지로 놔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작동 안 하겠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안 하고요. 화재 경보기도 작동 안 하고 다 먹통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약간 단순 암기 같은데 이런 거죠. 자, 아래 사진에 가스계 소화 설비 기동 용기함의 압력 스위치를 점검을 했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거 아마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솔레노이드 밸브 우리가 점검할 때 방출 표시 등 점등 확인, 이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나서 수동 조작함의 방출 등의 점등 확인, 제어반 방출 표시 등 확인은 다 맞는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아마 교재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 정리가 딱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스계 소화 설비 기동 용기함의 압력 스위치 점검했을 때는 방출 표시 등 점등이 되느냐, 수동 조작한 방출 등이 점등이 되느냐, 그 다음에 제어반의 방출 표시 등 확인인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고 나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하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계 소화 설비의 점검 시 점검 전 안전 조치를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거 골라라 그랬는데, 이 순서가 항상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이 가스가 그냥 분사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죠. 동관부터 먼저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관 분리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동관을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이제 연동을 정지로 올려놔야 되겠죠. 스위치 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동 정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림상 보세요. 분리를 하고 이게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분리한 다음에 솔레노이드 분리하고 안전핀을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DABC가 되는 겁니다. DABC 여기 잘렸는데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암기 내용으로 딱 보시는데 이런 거죠. 가스계 소화 설비 점검을 위해서 방호구역 내 교차회로 AB 감지기를 동작을 시켰을 때 확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여부 확인하는 거 맞고, 지연 장치의 지연 시간 체크 확인하는 거 이것도 해당이 되는데, 방출 표시 등이 점등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는 그 압력 스위치의 테스트 버튼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스위치의 그 테스트 버튼인데 그걸 당겨서 확인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지기 동작 그 감지기를 동작시켜서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요 3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뭘 또 확인하냐면 이제 제어반에서 화재 표시 등이 들어온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 폐쇄 장치라든가 자동 폐쇄 장치가 작동하는 거고, 자, 조심하셔야 돼요. 환기 장치가 정지되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지, 방출 표시 등 점등 확인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지기 동작시켜서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구나, 이런 거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어쨌든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정도죠.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에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 감시 제어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딱 봤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보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동이고요. 그죠? 사이렌 멈춰놨네요. 사이렌 멈춰놓은 상태고요.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재 경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사이렌 눌러놨으니까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수동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재 시에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수동으로 해놨으니까요. 그죠? 교류 전원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교류 전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류 전원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화재 표시등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화재 표시등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화재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렌을 울리지는 않는데 화재 표시등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지기에 의해서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으로 작동시켜가지고 수동 조작을 해가지고 또 감지기 같은 걸 이용해서 화재 표시등은 불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유도등 점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유도등 점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단은 삼선식은, 자 보세요. 삼선식 유도등은 평소 때는 꺼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화재가 발생하거나 단전이 됐을 때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선식 유도등은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점등 여부, 그러니까 수동으로 켜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선식 유도등은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때도 점등이 돼 있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거죠. 삼선식 유도등일 경우에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만약에 현장에서 동작을 시켜봐요. 그런 다음에 유도등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왜냐면 화재가 났다는 걸 산정을 하고 한번 작동을 시켜봤는데 이거 안 들어오네. 그럼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맞는데 요거죠. 보시면 예비전원 시험을 통해서 유도등의 예비전원 상태 확인하는 건 수신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 외부에 있는 점검 스위치 이렇게 우리가 끈 같은 거 달려있으면 이렇게 당겨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누르는 버튼이 있으면 눌러서 확인하는 거지. 수신기에서 예비전원을 예비전원 시험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전원 시험을 통해서 유도등 예비전원 상태 확인하는 건 당겨보든지 눌러보든지 아마 그 사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혼자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혼자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해설 잘 돼 있죠. 그죠? 42번 한번 보겠습니다. 42번을 봤더니 자, 이제 확인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게 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요 표를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같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배전실의 연기 감지기가 불량으로 확인됐다. 불량으로 확인됐네요. 맞습니다. 4번은 맞고요. 자, 수신기에서 도통시험 결과 단선이 표시됐다. 자, 배선이 보니까 지금 단선이에요.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 단선이죠. 단선이니까 이제 X로 표시한 거 맞죠? 그럼 나머지 전부 정상이어야 되는데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 표시 등이 전멸을 반복하고 있대요. 그러면 조작 스위치가 정상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X로 해줘야 되는데 동그라미 해놨네요. 이게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마지막으로 예비전원 시험 결과 전원 표시 등 녹색이면 이거는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준다면 답은 3번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4번은 약간 단순함기로 좀 가시는데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갈 건데 계단실 앞에 출입문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출입문을 열어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피난 계단이에요. 그 일반적인 피난 계단의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갈 건데 계단실 앞에 출입문이 없이 그냥 바로 계단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하겠어요? 직통 계단이라고 하겠죠. 직통 계단이 되는 겁니다. 출입문이 없이 그냥 계단이 바로 눈에 보인다니까요. 직통 계단.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부속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계단실 앞에 출입문이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속실이 있다는 얘기죠. 부속실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 그러면 다 맞는 건 2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출입문 1개, 그럼 일반적인 피난 계단. 없어? 그럼 이거 직통 계단. 그리고 2개가 있으면 특별 피난 계단.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딱딱딱 외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4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감시 제어반이다.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로 저는 여기 밑에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위에 여기 좀 약간 잘려 있긴 한데 자, A 감지기, B 감지기 둘 다
자, 예. 안 눌러졌네요. 자, A 감지기, B 감지기 이렇게 둘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화재 표시 등에 불이 이렇게 들어왔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하,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 수동으로 한 다음에 일시정지 버튼 눌러놨고요.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지구 경종도 안 울리고요. 그죠? 보겠습니다. 전기실 AB 감지기가 작동을 했다. 그럼 감지기는 작동했네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실 출입문 위에 약제 방출 표시 등은 미점등 상태일 거다 그랬는데 지금 전부 다 일시정지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제 방출 표시 등 미점등 상태일 거라는 거 맞고요. 전기실에서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안 되죠. 지금 다 정지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되면 안 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일시정지 눌러놨어요. 그죠? 지구 경종도 당연히 안 울리겠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가 다 옳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정지 버튼 눌러놨으니까 이제 이게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약제 방출 이것도 이제 3번도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지구 경종에 관한 내용 4번은 이제 이거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거 여러분들 매치를 시켜서 보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건 이제 1번이죠. 이렇게 감지기.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47번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47번 보겠습니다. 47번 이렇게 보셨더니 47번은 자, 다음은 땡땡 건물의 개요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2023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계획으로 가장 적합한 거 골라라 그랬죠. 뭐 건물 규모를 봤더니 뭐 대충 그렇습니다. 자, 연면적이 4,850제곱미터고요. 스프링클러 있나 보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도 없고요. 물분무등 소화설비 있나요? 물분무등 소화설비도 없습니다. 뭐지?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상이다? 작동점검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저희가 보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기준이 있느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느냐? 없어요. 자,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있습니까? 물분무등 소화설비도 없어요. 그러면 다중이용업소냐?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공공기관이냐?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도 아닐 테고. 모든 게 없으니까 이거는 작동점검 대상입니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그걸 언제죠? 그렇죠. 2001년, 매년이죠. 매년 언제까지만 받으면 되느냐?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에 받는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겠네요. 그래서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작동점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규모를 딱 보니까 옥내소화전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뭐 이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하여금 2월 중 종합점검 아니라니까요. 종합점검이 아니라면 소방시설 관리업자로 하여금 2월 중 작동점검만 실시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맞아요.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을까요? 2월 중 작동점검, 8월 중 종합점검 아니라니까요. 종합점검이란 말 나오면 다 거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와, 근데 아까 전에 어떻게 그렇게 쭉쭉쭉 뽑아내셨어요? 종합점검 대상 그거 외우셔야 돼요. 스프링클러 있나 없나 무조건 찾으시고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있다면 5천인데 이게 또 5천이 안 돼요. 이거 함정팔 만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는 항상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볍게 사회 문제도 전체적으로 풀어봤는데 해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 이렇게 보시고 해설에서 부족한 거는 교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단순함기는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함기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간 건 그냥 외우자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최대한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